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고 부상자들의 신음이 텐트 밖에서 스멀스멀 들려왔어.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병사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분노와 결의를 주고받았어. 저 멀리 언덕 뒤에서 해가 저물자 노을이 진한 자주빛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 장교들은 어서 돌아가 병사들 상태를 살펴라. 무장 보수와 식량 보급도 빨리 끝내야 한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 마르켈루스의 낮은 지시에 장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물러갔어. 텐트 밖으로 나선 병사들은 어둠이 깔린 수경지 곳곳에서 모닥불을 지피고 달그락거리는 소리로 수레바퀴를 수선하고 있었어. 깨진 무기를 갈고 방패를 꿰매며 저마다 내일을 대비하는 중이었지. 무거운 공기가 서려 있지만 한편으로 비장함이 감도는 순간이었어. 군의관이 한쪽 텐트에서 나서자 찬 바람이 옷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어. 전투에서 팔을 다쳤음에도 내일 다시 칼을 들겠다 외치는 병사도 있었어. 붕대가 온통 붉게 물들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 마르켈루스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걸라고 했어.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리자 옆 전우가 이 악물고 대답했어. 목숨은 매 전투마다 거는 거지. 이번엔 조금 더 필사적으로 뛰어야 할 뿐이야. 밤은 길지 않았고 새벽이 오면 또다시 이글거리는 혈전이 벌어질 테지. 한니발이 이끄는 적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이야말로 승패를 결정짓는 갈림길이 될 거라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어. 수경지 위로 달빛이 기묘하게 내려앉았고 전장을 굽어보는 별들도 병사들의 결의를 비추는 듯했어. 어느 젊은 병사가 칼을 꺼내 달빛 아래서 칼날을 확인하더니 예리함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곧바로 숫돌을 찾아갈기 시작했어. 곁에 있던 전우가 물었지. 오랜만에 저렇게 벼려대는구나. 두렵지 않나? 그 병사는 대꾸 대신 묵묵히 숫돌에 칼을 대고 땀을 뻘뻘 흘렸어. 뚝뚝 떨어지는 땀이 칼끝으로 스며들어 번들거리게 했지.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텐트마다 등불이 꺼지고 병사들은 억지로라도 눈을 붙이려 애썼어. 하지만 심장이 쿵쾅대고 오늘의 패배를 만회해야 한다는 다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잠 못 드는 자들도 많았어. 만약 내일 또 패배한다면 하는 두려움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지만 명예를 지킨다는 결의가 조금 더 강렬했어. 그렇게 수경지에는 고요한 새벽이 내렸어. 바람 소리에 묻어나는 살기 어린 기운이 곧 있을 전투를 예견하듯 으스스했어. 텐트 한 모퉁이에서 마르켈루스가 전투 기록물을 뒤적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 적은 다름 아닌 한니발. 그 이름은 이탈리아 전장의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존재였어.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가 혼잣말로 읊조렸지만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어. 다만 밤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결심 하나가 서서히 불을 지피고 있었어. 내일 아침 너희를 다시 전장으로 보낼 것이다. 마르켈루스의 마지막 말이 수경지에 어른거렸어. 승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는 오직 병사들이 쥔검과 방패에 달려 있었다. 그 피할 수 없는 결전이 한낮보다 뜨거운 불길처럼 전장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었어. 이튼탈 전투가 벌어진 다음 날 새벽 하늘에는 불길하게도 잔뜩 낀 구름이 깔려 있었어. 서늘한 바람이 전장 인근 풀잎을 어지럽히는 소리가 무슨 악령이 깃든 피리 소리처럼 들려서 병사들은 갑옷끈을 매만지며 한숨을 삼켰어. 로마군은 어둠이 차에 거치기도 전에 맹렬한 함성과 함께 공격을 시작했지. 방패를 치는 쇳소리와 뿔나팔 울림이 마치 지옥 문턱에서 울려나오는 괴음처럼 퍼져나갔어. 또 놓칠 것 같지 않군. 한니발은 묘한 음습함을 느끼며 오늘은 로마가 기어코 자신들을 물고 늘어지겠구나 싶었어. 실제로 로마 병사들은 거친 물결처럼 파고들었고 한니발 군은 부랴부랴 정면 방어선을 갖췄지만
이미 불화살과 창이 빗발치며 무수한 희생이 뒤따랐어. 붉은 깃발이 나부끼는 로마군 선봉대가 뿜어내는 함성이 새벽 공기를 갈갈이 찢었지. 한니발은 소수 기병을 측면으로 돌리려 했지만 로마군은 대비가 철저했어. 보조부대를 여러 겹으로 배치해 기병 돌격을 막아냈고 충돌이 시작되자마자 이미 곳곳에서 서로의 살점이 찢겨 날아갔어. 부위가 잘려나가면서 솟구치는 피가 대지를 검붉게 물들였고 쓰러지는 병사들의 무거운 육체가 내는 소리는 예전보다 더 처절하게 들렸어. 해가 중천을 넘어도 전투는 끝날 기미가 없었어. 한니발 쪽도 틈틈이 역습을 감행했지만 로마군이 이미 곳곳에 병력을 촘촘히 배치해 응수했거든. 죽지 않으려는 병사들이 몸부림치며 사투를 벌이자 전장은 도살장 같은 비명을 내질렀어. 갈라진 땅 위에 서로 뒤엉킨 시체가 수북이 쌓였고 옷이 찢겨 내장까지 드러난 부상자들이 끈적이는 피냄새를 풍겼지. 언덕 위로 부상병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끔찍한 울음소리가 흘렀고 시간이 갈수록 병사들의 피로와 공포가 눈에 겹쳐 보였어. 하지만 로마군은 초반 기세를 전혀 늦추지 않았어. 다른 전투였으면 한니발이 방역하며 전세를 뒤집을 여유가 있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 종일 끈덕진 맹공이 이어지자 한니발조차도 전열을 제대로 재정비하기 어려워졌거든. 병사들의 피로도가 치솟고 지휘관들의 목소리마저 휘청일수록 카르타고 쪽 피해가 기하급수로 늘어났어. 결국 일몰 무렵 한니발 쪽에서 8,000명에 달하는 전사자가 나왔어. 물론 로마도 3,000여 명이 목숨을 잃으며 막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한니발 입장에선 훨씬 뼈아픈 결과였지. 곳곳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병사들 곁으로 말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강풍이 불 때마다 피비린내가 바닷가 쪽으로 휩쓸려 갔어. 해가 수평선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자 전투는 흐지부지 멈춰버렸어. 로마군도 부상자가 너무 많아 집요하게 추격하거나 밤샘 공세를 펼칠 여력은 없었지. 결정적 쐐기를 박을 힘이 소진된 셈이었어. 로마가 지치긴 했나 보군. 여기서 더 밀어붙이지 않다니. 피투성이가 된 한니발의 장교들이 허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진흙탕과 핏물에 절은 군화가 푹푹 빠지는 걸 간신히 빼내면서 한니발은 부하들 시선을 피해 뒷길을 살폈어. 더 싸워봤자 무모하다는 걸 깨달았고 로마가 완전히 숨을 고르는 틈에 몰래 수경지를 떠나기로 결심했거든. 밤이 깊자 한니발군은 소수 기병을 남겨 로마군을 어중간하게 견제하게 한 뒤 조용히 행렬을 꾸려 진영을 벗어났어. 부상병은 최대한 이송하고 상처 입은 말들을 달래며 등불조차 제대로 켜지 않은 채 사라졌어. 다음 날 새벽 로마군은 그제야 한니발이 밤새 떠난 걸 알았어. 하지만 워낙 많은 부상자와 피로 누적으로 허둥대는 통에 당장 추격은 불가능했지. 도망치는 재주만큼은 끝내주는군. 그래도 멀리 못 가겠지. 누군가가 험담했지만 실제로는 내부 정비를 우선할 수밖에 없었어. 햇살이 올라오자 전장의 상흔이 더욱 또렷해졌지. 사방에서 비명이 가라앉은 대신 시체를 치우는 병사들의 암울한 얼굴이 남았어. 한니발을 이렇게나 붙들어 둔 건 마르켈루스가 집요하게 그를 쫓아다닌 덕분이었어. 이 틈에 다른 전선인 타란토에는 파비우스가 2개 군단을 이끌고 비교적 쉽게 공략할 수 있었고 한니발은 마르켈루스 때문에 여기저기 시간을 끌며 틀어진 경로를 수정해야 했어. 그래서 타란토로 향하는 발길이 느려졌고 뒤늦게야 그곳에 다다랐을 땐 이미 때가 늦었지. 평소에도 전략 요충지로 손꼽히던 타란토가 파비우스에게 함락되고 난 뒤라 한니발이 그 항구 부근에 도착했을 때는 허무하게 타이밍을 놓친 셈이었어. 부서지고 그을린 건물과 퀴퀴한 연기 냄새가 스며드는 항구, 그리고 망가진 깃발이 흩어진 성벽 곳곳에서 파비우스 군의 깃발이 펄럭였지. 결국 여길 또 놓쳐버렸군.
한니발이 오래 머물던 이탈리아 전선에서 승리의 역사를 써온 그였지만 마르켈루스와 파비우스가 나누어 활동하며 조여드는 포위망이 점차 틈을 만들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 이튼탈 전투 하나만 보더라도 한니발이 8천을 잃었고 로마도 3천을 잃는 엄청난 희생이었어. 하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가치 있는 손해였지. 비록 그날 밤 한니발을 놓쳤다 해도 결국 그를 지연시키고 소모시켜 타란토를 손에 넣었으니 말이야. 한니발로서는 속이 타들어갈 일이었어. 이탈리아를 침공해 온갖 대승을 거두던 시절을 떠올리면 요즘 거듭되는 패착이 더욱 크게 다가왔거든. 그래도 전쟁은 아직 멀었어. 그의 이름이 어디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도 없었고 타란토를 뺏겼더라도 에스파냐나 다른 전선을 기습할 기회가 언제든 열려 있을 테니까. 이튼탈에서 불타오른 전장은 그로부터 여러 달이 지나도록 피비린내와 복수심이 뒤섞인 잔해를 간직하고 있었어. 언젠가 다시 누군가 그곳을 지나게 된다면 선홍빛으로 물든 땅을 보며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를 실감하리라. 또한 마르켈루스의 끈질김과 파비우스의 공략이 맞물려 한니발은 점차 더 깊은 수렁으로 몰리고 있었지. 결국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대전쟁은 여전히 결말이 보이지 않았어. 한니발과 로마는 서로의 목줄을 틀어준 채 날이 갈수록 더 끈적하고 묵직한 피를 땅에 뿌리고 있었어. 타란토 함락은 그 긴 흐름 속에서 눈부신 한 장면에 불과했고 또 다른 살육과 복수가 어느 날 격렬한 수평선 너머에서 불길하게 다가오고 있었어. 그렇게 이탈리아 땅에선 한니발과 로마가 끝도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 어느 쪽도 완전히 물러서지 않았고 한번 움켜쥔 칼자루를 쉽게 놓지 않았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다른 전투가 또 다른 피와 죽음이 이어질 터였어. 그러나 역사라는 이름의 긴 기록에서 이 모든 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승자로 남고 누가 패자로 사라질지 아무도 섣불리 장담하지 못했어. 그저 하나의 진실만은 여전히 빛바랜 깃발처럼 아스라이 흩날리고 있었어. 전쟁이 끝나야 역사가 쓰이고 역사가 쓰여야 승패가 정해지는 법이지. 한니발이든 마르켈루스든 파비우스든 모두 그 말에 속으로 끄덕이며 또다시 쇠붙이에 손을 얹었어. 내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붉게 물든 대지가 그들을 기다리겠지만 그 사실이 전장을 떠나야 할 이유는 아니었어. 오히려 그들은 더 맹렬하게 뛰어야만 했어. 전쟁이란 건 때론 단 한 번의 용기로 영광을 쟁취할 수도 모든 것을 잃고 끝장을 볼 수도 있는 곳이니까.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누가 이기고 누가 지더라도 결국 이 칼라브리아의 습기가 증발할 만큼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다른 역사가 쓰이게 될 테지.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싸워 나갈 거야. 어쩌면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이겠지. 한니발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듯 남은 병력을 거느리고 칼라브리아로 내려갔어. 마른 바람이 휙휙 불 때마다 길바닥에 먼지가 일어나 그의 얼굴을 때렸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적의 시체만큼이나 부서지고 찢긴 자존심이었어. 군막 안에서는 누군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와 피비린내가 벤 황금빛 갑옷에 스산한 빛깔이 뒤섞여 모든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어. 그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카르타헤나 함락 이야기를 마침내 직접 들었어. 귓가를 치는 한 문장이 천둥소리처럼 가슴을 내려쳤어. 전쟁이라는 주사위가 무심하게 굴러갈 때마다 한니발은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지. 카르타헤나는 그저 영토 하나가 아니라 한니발 자신의 의지와 명예의 상징이었거든. 그곳이 무너졌다는 건 그가 믿어왔던 기억과 모든 다짐이 함께 파편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어. 지친 병사들은 이미 식량도 부족했어. 그리고 누구도 마음에 담아선 안 될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어. 이 싸움을 정말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눈빛이었지. 한니발은 그들을 나무랄 수 없었어. 자기 안에서도 목을 때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좌절을
억지로 삼키고 있었거든. 밤낮 없이 이어지는 전투와 후퇴, 배신과 처절한 희생을 반복하면서 배운 사실이 하나 있어. 모든 인간은 결국 아슬아슬하게라도 발딛고 설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간절히 원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 기반이 갈갈이 찢겨 흔적조차 남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짐승처럼 날카로워지거나 순식간에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지. 로마의 영향력은 이젠 남쪽에서도 숨 돌릴 틈을 내주지 않았어. 골목마다 순찰병이 늘었고 항구로 통하는 길목은 튼튼한 방책으로 막혀 있었어. 도시들은 혹독한 통제와 함께 로마의 위험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그 안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서늘한 기운처럼 깔려 있었지. 검투장에 가득하던 환호는 사라졌고 밤이 되면 시민들의 근심만 타는 화로의 희미한 잔불처럼 남았어. 타란토를 되찾은 로마는 승리의 축배를 들며 자신들의 피와 뼈로 쌓아 올린 권력 균열을 덮으려 애쓰고 있었어. 겉으론 반짝이는 승전의 영광이지만 내면으론 기괴하게 벌어진 시대의 틈새가 서서히 커지고 있었어. 한니발은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어. 이 싸움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돌아갈 곳이 과연 남아있기는 할까? 얇게 벗겨진 투구 가장자리를 매만지며 전투에서 죽어나간 부하들의 얼굴을 떠올렸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약함이 그들의 죽음보다 더 무섭다는 걸 깨달았어. 길고 긴 원정의 시간 속에서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도 헷갈리는 지경이 되고 말았거든. 스스로가 조금씩 깎여나가는 모습을 자각하면서도 한니발은 쓰라린 고통 속에서 의지만은 놓지 않으려 애썼어. 칼라브리아의 황량한 해안에 닿자 거친 바닷바람이 파도처럼 그의 뺨을 때렸어. 여기서 주저앉으면 모든 게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 텐데 그는 다시금 적의 동태를 살폈어. 그리고 저 너머에서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병사들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 무너져도 붙들고 싶은 꿈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 꿈을 위해 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 그의 눈동자는 고독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 안개처럼 흩어지는 어둠 속에서 한니발은 또다시 싸우겠다고 마음먹었어. 비록 카르타헤나가 무너졌어도 그의 칼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그 손가락을 힘주어 오므렸어. 누군가는 이 전쟁을 어리석은 야망이라고 욕하지만 한니발의 가슴 속 불꽃은 쉽게 사그라들 수 없었어. 그 불꽃은 언젠가 그 자신을 태워버릴지도 모르지만 끝내 꺼지진 않을 거라고 그는 확신했어. 한니발은 이미 깨닫고 있었어. 자기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고 더는 피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말이야. 로마 연합을 분열시키려 온갖 책략을 동원했지만 물거품이 되자 그는 황량한 남녘 땅에서 등 뒤로 느껴지는 절벽 같은 운명을 실감했어. 기원전 208년 로마는 작년과 같은 21개 군단을 편성해 여러 전선에 나누어 투입했어. 한니발이 아무리 뛰어난 계책과 필사적인 전투로 맞서도 끊임없이 몰려드는 군단의 무게는 감당하기 벅찬 바위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어. 올해 집정관으로 선출된 마르켈루스와 크리스피누스, 그리고 법무관 클라미네스가 거느린 6개 군단이 남쪽으로 내려와 한니발을 끊임없이 쫓았어. 이들 세 장군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 한니발이 더는 이탈리아 본토 중부나 동부를 짓밟지 못하게 말 그대로 장화 끝자락으로 몰아내 연경 고립시키는 거였지. 하지만 한니발은 가만히 잡히는 야수가 아니었어. 비좁은 장화 끝에 몰려도 피와 칼날로 그 자리만은 결사적으로 지켜내려 했어. 후퇴하더라도 완전히 무너지길 결코 허락하지 않았거든.